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네. 팔고 그다음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지금 맞는 선택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이제 재건축 호재에 있는 아파트, 그쵸?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가능하실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금액이 18억에서 19억 정도거든요. 이 정도 금액으로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데가 좋을까? 궁금증 네. 물어주셨는데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투자 가치 면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매수 검토하셨으면은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불안하시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과연 사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문가님 제가 3개월 정도를, 네. 3, 4개월 정도를 알아봤는데, 네. 지금 제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12월 말이어가지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제가 사질 못했어요. 근데 4개월 정도 사이에 5억 정도가 한 4억, 5억이 올랐더라고요. 3개월 사이에 5억이나 올랐어요. 우와. 네. 한 4억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단지 중에 제일 저렴한 단지에 27평을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20억이 제일 저렴해요. 14단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저렴한 게 20억인데요. 그거를 지금 제가 18억, 19억밖에 자본이 없는데 더 무리를 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책이 좀 나오면 조금 지켜봤다가 사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헷갈려요. 네. 자,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제로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판단은 정확하게는 본인이, 그렇죠? 예, 시청자님이 구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와 이후에 대한 미래 가치,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드리는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내용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목동 쪽 단지를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앞으로 목동은 지금도 목동 단지 내와 비단지가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네. 단지 내, 신시가지 단지 내를 보시는 것 같고, 네네. 또 이런 경우에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 매수 관점에서는 사실 매수를 해도 긍정적입니다. 이유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 즉 아파트가 오른다는 거는요, 이미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오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목동 단지 내 아파트의 끝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호재와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장기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자, 단기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현재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과열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쭉 오르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또 오르고, 또 중간에 조정을 거쳤다가 잠깐 멈칫하면서 또 다시 오르고, 이런 형태를 반복하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폭과 하락폭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상승이 더욱더 지속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급지와 중급지, 하급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모았었을 때는 단기는 사실 지금 굉장히 과열 양상이다. 그래서 매수를 지금 굳이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지를 좀 보자면 아마 보시고 계시는 단지가 10단지나 그렇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14단지 쪽 내용 보시는 것처럼 10단지나 14단지가 조금 작은 평형대가 아마 지금 20억 전후, 19억, 20억 전후 될 것 같아요. 이미 단지 내 중에서도 뭐 1단지부터 7단지 오른쪽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1단지 보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 사정상 토호제로 묶여 있는 아파트를 12월까지 가지고 계셨다가 매도해야 되는 상황, 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고 이제 그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사실 너무 서둘러서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맞는데 단기로는 과열된 장, 단기 과열된 장에 대해서는 너무 추격 매수를 하고 무리하시는 부분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부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저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12월 달에 제가 잔금을 치렀고요. 1월에 등기인데요. 그 잔금이랑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이 맞을까요? 네, 조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실거주하는 집 비과세 요건 문의드리는 건데 어디세요, 지역이? 여기 신정뉴타운이거든요. 신정 뉴타운. 네. 네네. 근데 12월에 제가 잔금을 치렀고요. 네. 1월 달에 등기를 쳤더라고요. 네, 1월에 등기를 치셨어요. 올해 1월에. 맞아요. 네. 작년. 아니요. 제가 올해 근데 그게 이제 빠른 날로 하는 거 맞을까요? 잔금일이랑 등기일 중에 빠른 날? 잔금일 중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잔금일이 23년도 네. 12월 12월이 잔금을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24년도 1월 2일에 등기. 네. 그러면 어느 날짜? 기준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자, 모든 부동산은 등기일 기준이에요. 네. 이건 등기일 기준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매도 시점일을 잡는 부분들, 매수 시점일을 잡는 기준일은 등기 기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까지 해소해 드렸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반갑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구리 교문동 네. 하나 아파트 30평대 지금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신혼부부. 전세 끼고 지금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제일 최고가 때 사가지고 지금 그거를 조금 손해보고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걸 지금 갖고 가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는 잠실 네. 잠실분동 네. 하단 쪽에 빌라 조금 보고 있다가 네. 이게 연락드리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리 교문동에서 잠실 쪽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인가 지금 그 질문이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지역이 어디가 좋은지. 거기가 아니라면 또 다른 데도 괜찮고. 알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계신 네. 아파트가 오르질 않아서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려갔어요. 와. 그때 좀 내려갔어요. 네.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굳이 사고 싶다 그래서 사서 네, 그러셨어요. 저희 네. 집은 많이 올라갔는데. 네, 주변은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 또 이런 부분들 드실 것 같은데 자, 내용 좀 답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하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 중에 좀 찾아놨는데 토지 좋은 부분들은 우선 구리 부분들은 사실 배드타운, 전형적인 배드타운입니다. 배드타운이고 이제 8호선 확장성이 이제 잠실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지금 다 되어서 원활하게 철도교통이 좀 연결이 된 상태. 이제 말씀드린 요게 유일한 호재예요. 네, 유일한 호재고 그 외에는 지금 하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 연도에 비해서 현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약하고 그리고 주변에 또 역세권을 제외한 다른 학세권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모여져 있질 않아요. 무슨 뜻이냐? 사실 아파트가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대단지 아파트들 또는 아파트들이 더 많이 모여져 있어서 균질성이 좀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조금 약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져 있는 균질성 측면에서도 조금 다소 아쉬운 면이 있고, 그리고 이미 인서울과 서울 바깥은 주거용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미 좀 분리된 느낌이 현재 지금 있어요.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자, 그런 부분 내용을 보았었을 때 지금 하나 아파트는 결심을 하셨다면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잡으셔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잡으시고 말씀하셨던 잠실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부분들 검토하시면 좋다라는 부분이고 그 내용 잠실 쪽을 잠깐 한번 볼게요. 아마 잠실 본동 쪽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잠실
저 우성 1, 2, 3차거든요. 아, 그 네, 옆에 그러세요? 네. 네네. 자, 잠실 우성 1, 2, 3차 살고 계신다면 아마 가까운 잠실 본동 쪽 예, 우리 재개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예, 우리 초기 단계 지역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잠실 본동 쪽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나 실질적인 재개발이 마구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네.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하다. 어떤 측면에서 보았느냐. 지금 삼성역과 잠실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국제교류 복합 업무지구, 또 중심 업무지구들, 업무지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런 보행생활권으로 탄천과 삼성동 대치를 연결하는 형태의 앞으로의 비전 있는 호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도 우성 1, 2, 3차나 아시아선수촌은 앞으로의 기대감과 재건축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문 주신 우리 잠실 본동, 특히 상단 쪽은 새마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우리 잠실 본동 하단이나 특히 우리 삼전동 하단, 삼전동. 네. 그죠? 네, 그리고 삼전동 상단. 우리 또 삼전동 상단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회도 6월 달에 한 2번 정도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 보시면 어떤 느낌을 보셔야 되느냐? 저는 매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유는 주변에 늘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했었을 때 직장과 주거와 인문 환경이 갖춰져 있는 직주락의 요건을 잠실이 이미 갖추고 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배드타운 느낌이었는데 개포와 잠실을 비교하자면 이제는 앞으로는 더 잠실이 더 미래 가치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두 번째는 이미 지금도 좋은데 직주락의 부분들에 대한 느낌이 더 갖춰져 있고 주변에 있는 이런 대장급 아파트들, 주공 5단지라든지 아시아선수촌, 우성 1, 2, 3차 재건축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파트가 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은 이미 호가가 40억대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주변에 그렇죠? 네. 가운데 안에 쏙 들어와 있는 저층 저밀 주거지들, 저층 저밀 주거지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개발의 압력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 단 그럼 어떤 부분들을 골라야 될까요? 기왕이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뭐 2억에서 3억대 정도로도 충분히 전세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단 네네. 권리 분석상 또 안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좀 살펴보시고 네네네. 또 하자가 없는 물건, 너무 싼 물건보다는 적당하게 가격이 조금 낮은 물건이지만 내용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역 내용으로는 사실 삼전동, 상단, 하단, 잠실 본동 이쪽 라인들이 장기적인 미래에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재개발의 압력은 당장 되지 않더라도 주변의 재개발, 주변의 재건축, 또 주변의 업무지구의 미래 가치들을 담았었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 호재들이 매우 큰 지역이다. 그래서 매수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조금 더 좀 자세한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아파트는 매도하는 걸로. 네. 네네. 네, 결심을 하셨으면 텐션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구리 매도하시고 여기 잠실 쪽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